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놀라운 우리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우리 땅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거대한 돌무덤, 고인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시골길을 걷다가 들판 한가운데 또는 야트막한 언덕 위에 커다란 바위 하나가 작은 돌들 위에 떡하니 올라앉아 있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어르신들은 어릴 적에 그 위에 올라가서 놀기도 하셨을 테고, 또 어떤 분들은 그저 자연이 만든 신기한 바위인 줄 알고 무심코 지나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돌은 결코 자연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우리 조상님들께서 한 분 한 분 손수 옮기시고 다듬으시고 세우신 위대한 작품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고인돌입니다.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이 고인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전 세계 곳곳에 고인돌이 있지만 그 가운데 거의 절반을 훌쩍 넘는 수가 바로 우리 한반도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가리켜 세계에서는 고인돌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왜 우리나라가 고인돌의 나라로 불리는지, 그 거대한 돌들을 우리 조상님들께서는 어떻게 옮기시고 세우셨는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깊은 뜻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듣다 보면 절로 어깨가 으쓱해지고 우리 민족의 위대함에 가슴이 뜨거워지실 겁니다. 부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 그 감동적인 이야기와 찬란한 문화를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좋아요와 구독을 꼭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손가락 한번 까딱하시는 그 작은 도움이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랑스러운 역사를 전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부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먼저 고인돌이라는 말부터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고인돌은 어려운 한자말이 아닙니다. 정겨운 우리말, 순우리말입니다. 무엇을 받쳐서 들어 올린다는 뜻을 가진 괴다라는 말, 거기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즉, 받침돌이 위에 있는 큰 덮개돌을 괴고 있다 해서 그것을 줄여서 고인돌이라고 부른 것이지요. 듣기만 해도 푸근하고 정겹지 않습니까? 한자로는 지성묘라고 합니다. 지탱할지 돌석, 무덤묘, 즉 돌로 바친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외국에서는 돌맨이라고도 부르는데 우리에게는 고인돌이라는 정겨운 우리말이 있으니 오늘은 고인돌이라고만 부르겠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고인돌이 우리 땅에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청취자 여러분, 한번 마음을 단단히 잡으시고 들어주십시오. 우리나라 남쪽, 그러니까 휴전선 아래 남한 땅에만 약 4만여 개의 고인돌이 있습니다. 4만이라는 숫자, 감이 잘 안 오시지요? 시골 마을 하나에 집이 몇 채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100채만 되어도 큰 동네입니다. 그런데 우리 땅 곳곳에 흩어져 있는 고인돌이 자그마치 4만이나 됩니다. 시골에서 동네 하나의 집을 다 합쳐도 100채인데 그 큰 마을 400개의 집과 같은 숫자의 고인돌이 우리 땅에 흩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북한 땅에 있는 고인돌까지 합치면 그 숫자는 더욱 어마어마해집니다.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한반도 전체에 약 4만에서 5만 개에 달하는 고인돌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학자는 7만 개에 가깝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에는 고인돌이 얼마나 있을까요? 학자들이 알아본 바로는 전 세계 고인돌의 숫자가
약 6만에서 7만 개 정도라고 합니다. 영국에도 있고, 프랑스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인도에도 있고, 멀리 인도네시아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절반이 훌쩍 넘는, 즉 7할에 가까운 고인돌이 바로 우리 한반도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청취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면적으로 따지면 우리 한반도는 지구 전체에서 보면 정말 작은 땅입니다. 손바닥만 한 작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땅에 전 세계 고인돌의 절반이 넘는 숫자가 모여 있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외국 학자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고인돌을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여기는 정말 고인돌의 천국이다. 여기야말로 진정한 고인돌의 나라다 하고 감탄을 거듭합니다. 실제로 외국 학자들 사이에서는 고인돌을 연구하려면 한국에 가야 한다는 말이 정설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우리 땅이 곧 살아있는 교과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 땅 어디에 그 많은 고인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전라북도 고창. 청취자 여러분 가운데 이 고창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분 많으실 겁니다. 풍천장어로 유명한 고장이지요. 그런데 이 고창이 또 하나 세계에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니 바로 고인돌입니다. 고창 한 군에 있는 고인돌만 약 1700여 개에 달합니다. 한 마을, 한 군에 1700개의 고인돌이라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게다가 고창의 고인돌은 쭉 늘어서서 한 줄로 서 있는 모습이 마치 거인들의 군대가 행군하는 것처럼 장관을 이룹니다. 어떤 외국 관광객은 이 모습을 보고 마치 외계인의 도시 같다며 사진을 찍느라 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어르신은 이 고창 고인돌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시다가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대단한 분들이셨구나 하는 감동에 가슴이 북받쳐 오르신 것이지요. 다음은 전라남도 화순. 화순에도 약 500여기가 넘는 고인돌이 모여 있습니다. 이곳의 고인돌은 깊은 산골짜기 속에 숨어 있다가 발견되었는데 어찌나 잘 보존되어 있는지 마치 어제 만들어 놓은 것 같다고 합니다. 1995년에 한 산림 공무원이 산속을 거닐다가 우연히 큰 돌무리를 발견했는데 그것이 바로 잠들어 있던 화순 고인돌의 거대한 무리였습니다. 한순간에 우리나라 역사의 한 페이지가 새로 열린 셈이지요. 그리고 이곳에는 무려 280톤이 넘는 거대한 덮개돌도 있습니다. 280톤이면 어른 코끼리 46마리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무게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코끼리 46마리만큼 무거운 돌 하나가 산속 깊은 곳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다니 그 광경 앞에 서면 누구라도 입을 다물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천 강화도. 강화도는 단군 할아버지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곳으로 유명하지요. 만이산 참성단을 비롯해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던 신성한 땅입니다. 이 강화도도 약 150여 개의 고인돌이 있습니다. 강화도 부근리에 있는 고인돌은 그 모양이 어찌나 웅장하고 멋진지 우리나라 고인돌을 대표하는 사진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덮개돌의 무게만 약 53톤이라고 하니 어른 한 사람이 평생을 들여다봐도 옮기지 못할 무게입니다. 이 세 곳, 즉 고창, 화순, 강화도에 있는 고인돌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2000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유네스코라고 들어보셨지요? UN, 그러니까 국제연합이라는 큰 단체가 있고 그 안에 교육과 과학과 문화를 담당하는 기구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네스코입니다. 이 유네스코가
세계 곳곳에 있는 보물 같은 유적과 자연 가운데 정말로 인류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것들을 골라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합니다. 그런데 이 세계문화유산에 들어가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고 또 거치고 그것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창 화순, 강화, 고인돌 유적은 그 까다로운 심사를 한 번에 통과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이 세상 단 하나뿐인 위대한 유적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고인돌이 많은 곳은 이 세 곳뿐만이 아닙니다. 경상남도 김해, 창원에도 있고 경상북도 포항, 경주에도 있고 충청도, 강원도, 그리고 북한의 평양, 황해도, 함경도까지 한반도 어디를 가도 고인돌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땅 자체가 거대한 고인돌의 박물관입니다. 특히 북한 평양 인근의 황해도 일대에는 침촌형이라고 부르는 독특한 모양의 고인돌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습니다. 어떤 곳에는 한 곳에만 수백 개의 고인돌이 빼곡하게 모여 있어서 마치 거대한 공동 묘지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평양 시내 부근 그리고 황해도, 사리원 일대에도 우리 한민족의 위대한 흔적이 그대로 살아숨 쉬고 있는 것이지요.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3000년에서 4000년 전 우리 조상님들께서는 이 한반도 땅 어디에서나 거대한 돌을 들어 올려서 무덤을 만드셨습니다. 그분들의 생각이, 그분들의 정성이, 그분들의 힘이 우리 산천 곳곳에 그대로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반도는 그 자체가 거대한 고인돌의 박물관이다 라고요. 우리 땅 어디를 파도 고인돌이 나오고 우리 들판 어디를 둘러봐도 고인돌이 서 있으니 정말 박물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고인돌 박물관인 셈입니다.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도대체 왜 하필이면 이 한반도에 고인돌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것일까요? 다른 나라에는 그 정도로 많지 않은데 왜 우리 땅에만 그렇게 많은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조상님들께서 그만큼 일찍 그리고 그만큼 풍요롭게 살고 계셨다는 증거입니다. 고인돌을 만들려면 사람이 많이 모여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굶지 않고 잘 먹고 살아야 합니다. 또 그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강한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즉, 고인돌이 많다는 것은 그 땅에 일찍부터 큰 마을이 들어서고 농사가 잘 되어서 식량이 풍족했고 사회가 잘 짜여 있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청취자 여러분, 우리 한반도가 아주 옛날부터 살기 좋은 땅이었고 우리 조상님들께서 그 어느 민족보다 일찍 큰 사회를 이루고 사셨다는 자랑스러운 증거가 바로 이 고인돌인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단단한지 이 고인돌 하나만 봐도 환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청취자 여러분, 이쯤에서 잠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습니까? 이 위대한 우리 역사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채널을 살리는 큰 힘이 됩니다. 손주, 손녀에게도 우리 자랑스러운 역사를 들려주시고 싶다면 꼭 한번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눌러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자동으로 알려드립니다. 부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이번에는 그 거대한 고인돌을 우리 조상님들께서 도대체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인돌의 모양부터 살펴볼까요? 고인돌은 크게 세 가지 모양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탁자식 고인돌입니다. 이름 그대로 탁자처럼 생겼습니다. 양쪽에 큰 돌을 2개 세우고 그 위에 넓적하고 커다란 덮개돌을 얹어 놓은 모양입니다. 마치 거인이 식탁을 차려놓고 식사를 하는 것 같은 모양이죠. 이 탁자식 고인돌은 주로 한강 위쪽, 그러니까 북한 땅과 경기도 북부, 강화도 같은 곳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북방식 고인돌이라고도 부릅니다. 강화도 북을에 가시면 그 멋진 탁자식 고인돌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둑판식 고인돌입니다. 바둑판이라고 하면 청취자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바둑돌 놓는 그 네모 반듯한 판 말입니다. 바둑판처럼 야트막한 받침돌 위에 넓적한 덮개돌이 떡하니 얹혀 있는 모양입니다. 이 바둑판식 고인돌은 주로 한강 아래쪽, 즉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서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남방식 고인돌이라고도 부릅니다. 세 번째는 개석식 고인돌입니다. 받침돌이 따로 보이지 않고 그냥 땅 위에 큰 돌이 하나 떡하니 놓여 있는 모양입니다. 사실은 그 돌 아래 땅 속에 무덤방이 따로 있고 그 위에 덮개돌만 얹혀 있는 형태입니다. 이런 고인돌은 한반도 어디에서나 두루두루 발견됩니다. 자, 그럼 이런 고인돌들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지금처럼 기중기도 없고, 트럭도 없고, 전기톱도 없고, 다이너마이트도 없습니다. 그저 사람의 손과 발, 그리고 통나무, 새끼줄,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어떻게 수십 톤, 어떤 것은 100톤이 넘고, 또 어떤 것은 200톤이 넘는 거대한 돌을 옮기시고 세우셨을까요? 학자들이 이 비밀을 풀어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조상님들의 놀라운 지혜를 밝혀냈습니다. 먼저 큰 돌을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고인돌의 덮개돌은 보통 멀리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 그리 멀지 않은 산이나 바위 절벽에서 떼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바위를 어떻게 잘라냈을까요? 여기에 우리 조상님들의 첫 번째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쐐기를 이용한 것입니다. 먼저 단단한 바위에 줄을 그어 놓고 그 줄을 따라서 작은 구멍을 죽 뚫습니다. 어떻게 뚫었을까요? 끝이 뾰족한 단단한 돌 또는 청동으로 만든 정 같은 도구를 망치로 두드려서 한 땀 한 땀 뚫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줄로 구멍을 뚫고 나서 그 구멍 안에 마른 나무 쐐기를 꽉꽉 박아 넣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청취자 여러분, 마른 나무에 물이 닿으면 어떻게 되지요? 부풀어 오릅니다. 마른 나무가 물을 빨아들이면서 점점 부피가 커지면 그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바위 속에서 나무가 부풀어 오르는 그 힘으로 단단한 바위가 쩌적 하고 갈라지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놀라운 지혜이지 않습니까? 변변한 도구도 없는 그 시절에 자연의 힘을 빌려서 거대한 바위를 잘라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조상님들의 첫 번째 솜씨입니다. 자, 이제 거대한 돌을 잘라냈으니 이걸 마을까지 가져와야 합니다. 어떻게 가져왔을까요? 여기에 우리 조상님들의 두 번째 지혜가 빛납니다. 바로 통나무 굴림판입니다. 먼저 잘라낸 큰 돌 아래에 굵직한 통나무를 여러 개 깝니다. 그리고 그 통나무 위에 돌을 얹어 놓은 다음 새끼줄로 돌을 칭칭 동여마해서 여러 사람이 줄을 잡고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나무가 대굴대굴 굴러가면서 돌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뒤쪽에 있던 통나무가 빠지면 그것을 다시 앞쪽에 가져다 놓고 또 끌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그 거대한 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긴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길에 미리 물을 뿌려서 땅을 미끄럽게 하거나 진흙을 깔아서 통나무가 더 잘 굴러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겨울에 얼어붙은 강물 위로 또는 얼음판 위로 끌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조상님들의 빛나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이렇게 끌고 가려면 사람이 얼마나 많이 필요할까요? 학자들이 계산을 해봤습니다. 1톤짜리 돌을 옮기는데 어른 남자 10명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10톤짜리 돌은 100명, 50톤짜리 돌은 500명, 100톤짜리 돌은 1000명, 그리고 200톤짜리 돌은 무려 2000명이 필요합니다. 2000명이라니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작은 마을 하나의 사람들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 시절에 한 마을에 사는 사람이 많아야 100명에서 200명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200톤짜리 돌을 옮기려면 가까운 마을 10개, 20개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힘을 합쳐야 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 조상님들께서 그 시절에 이미 여러 마을이 힘을 합치는 큰 사회를 이루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저 따로따로 흩어져서 자기 가족만 챙기던 것이 아니라 마을과 마을이 손을 잡고 협력하고 한 사람의 큰 지도자를 중심으로 모이고 그래서 거대한 일을 함께 해내셨다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한번 그 광경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이른 아침 멀리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어 오는 가운데 마을의 큰 어른이 손짓을 합니다. 그러자 멀고 가까운 마을에서 모여든 수천 명의 장정들이 새끼줄을 어깨에 메고 영차 하는 우렁찬 소리에 맞추어서 한 발 한 발 거대한 돌을 끌어당깁니다. 한 사람의 어린아이는 어머니 손을 잡고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우와, 우리 아버지 정말 대단하시다 하고 두 눈을 반짝입니다. 이 얼마나 장엄하고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자, 이제 돌을 마을까지 옮겼습니다. 그럼 이 무거운 돌을 어떻게 받침돌 위에 올려놓을까요? 여기에 우리 조상님들의 세 번째 지혜가 펼쳐집니다. 바로 흙 언덕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먼저 받침돌을 씁니다. 그리고 그 받침돌 옆에 흙을 점점 쌓아 올려서 받침돌 꼭대기까지 닿는 비스듬한 흙 언덕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그 흙 언덕 위로 통나무를 깔고 거대한 덮개돌을 끌어올립니다. 덮개돌이 받침돌 꼭대기에 자리를 잡으면 그제야 옆에 쌓아두었던 흙을 다시 파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받침돌 위에 거대한 덮개돌이 얹힌 멋진 고인돌이 완성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듣고 보면 아하, 그렇구나 싶지만 그 시절에 이런 방법을 생각해내는 것은 정말 보통 머리로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얼마나 깊고 놀라웠는지 이 고인돌 하나만 봐도 충분히 짐작이 가시지요. 게다가 고인돌 하나를 만드는데 보통 몇 달, 어떤 큰 고인돌은 몇 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한 마을의 사람들이 농사도 짓고 사냥도 하면서 틈틈이 돌을 옮기고 세웠던 것이지요. 마을 어른의 죽음을 미리 준비해서 한 사람의 일생을 기리는 그 정성, 그 마음, 청취자 여러분, 정말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어렵게 만든 고인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만들었을까요? 이제 그 깊은 뜻을 풀어드릴 차례입니다. 고인돌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무덤입니다. 그러나 그냥 보통 무덤이 아닙니다. 그 시절에 마을을 이끌었던 큰 어른, 그러니까 부족장이라든가 마을의 우두머리라든가 큰 영웅이라든가 그런 아주 특별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모셨던 무덤입니다. 고인돌의 덮개돌 아래 또는 받침돌 사이에는 작은 무덤방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그 무덤방을 열어보면 사람의 뼈가 나오고 그 옆에 청동칼, 청동거울, 옥구슬, 토기 같은 귀한 물건들이 함께 묻혀 있습니다. 청동칼이라는 것은 청취자 여러분, 그 시절에 가장 귀하고 가장 비싼 보물이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쇠가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리의 다른 금속을 섞어서 만든 청동이 가장 단단하고 가장 빛나는 물건이었지요. 청동으로 만든 칼이나 거울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오직 마을의 가장 큰 어른만 가질 수 있는 보물이었습니다. 그런 보물이 함께 묻혔다는 것은 그 무덤의 주인이 그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대단한 분이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시면 마을 사람 모두가 슬퍼하고 그분의 영혼이 저승에서도 굶지 않고 외롭지 않으시도록 가장 귀한 칼과 거울과 구슬을 함께 묻어드린 것입니다. 또 학자들은 이런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고인돌 가운데에는 어른의 무덤도 있고 아주 어린아이의 무덤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까지 그렇게 거대한 고인돌 무덤에 묻혔다는 것은 그 아이가 부족장의 자식, 즉 다음 대를 이어갈 귀한 아이였다는 뜻이지요. 즉 우리 조상님들 사회에서는 그때 이미 대를 잇는다는 생각, 즉 가문과 가문이 아버지에서 아들로 그리고 손자로 이어지는 든든한 핏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고인돌의 덮개돌 위에는 작은 동그라미들이 옴폭옴폭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성혈이라고 부르는데 한자로는 별성, 구멍혈, 즉 별구멍이라는 뜻입니다. 학자들 가운데에는 이 작은 구멍들이 밤하늘의 별자리를 새겨둔 것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3, 4천 년 전 우리 조상님들께서 깊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별을 헤아리고 그 별자리를 거대한 돌 위에 새기셨다니 이 얼마나 신비롭고 멋진 일입니까? 그저 거친 원시인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별을 사랑하고 그 별을 돌에 새길 줄 아는 풍부한 마음과 깊은 정신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평안남도 증상운에 있는 어느 고인돌의 덮개돌에는 무려 80개가 넘는 별자리 모양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그 별자리를 자세히 살펴봤더니 우리에게 익숙한 북두칠성, 그리고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 같은 별자리들이 그대로 새겨져 있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3,000년 전 우리 조상님들께서 새겨놓은 별자리가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의 별자리와 똑같다니 이 얼마나 가슴 뭉클한 일입니까? 또 어떤 고인돌은 무덤이 아니라 마을의 제단이었다고도 합니다. 즉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신성한 자리 또는 마을의 경계를 표시하는 표지석 또는 사람들이 모여서 큰 일을 의논하는 모임 장소였다는 것이지요. 어쨌든 그 거대한 돌 안에는 우리 조상님들의 종교, 신앙, 권위, 사랑, 그 모든 것이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고인돌이 왜 그렇게 자랑스러운 우리 유산인지 그 깊은 이유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인돌은 우리 민족이 아주 일찍부터 큰 사회를 이루고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한꺼번에 힘을 모아야 만들 수 있는 고인돌이 우리 땅 곳곳에 4만 개나 있다는 것은 우리 조상님들께서 그만큼 일찍부터 강력한 부족 사회, 더 나아가 작은 나라를 이루고 사셨다는 자랑스러운 흔적입니다. 둘째, 고인돌은 우리 민족의 뛰어난 지혜와 기술을 보여줍니다. 변변한 도구도 없던 시절에 거대한 바위를 잘라내고 옮기고 세우는 그 모든 과정에 우리 조상님들의 놀라운 머리와 솜씨가 담겨 있습니다. 쐐기로 바위를 가르고 통나무로 돌을 옮기고 흙 언덕을 쌓아서 덮개돌을 올리는 그 솜씨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과학적입니다. 셋째, 고인돌은 우리 민족의 깊은 정신세계를 보여줍니다. 돌아가신 어른을 정성껏 모시는 효의 마음, 하늘을 우러러 별을 새기는 신앙의 마음, 마을과 마을이 힘을 합치는 협력의 마음. 그 모든 것이 고인돌 안에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넷째, 고인돌은 세계 어디에서도 따라올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자랑입니다. 전 세계 고인돌의 절반이 넘는 수가 우리 한반도에 있고 그 가운데 가장 잘 보존되고 가장 다양한 모양을 가진 것이 바로 우리 고인돌입니다. 그래서 유네스코도 인정하고 세계 학자들이 인정하고 외국 관광객들이 감탄하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에 시골길을 지나가시다가 들판 한가운데에 우두커니 서 있는 큰 돌을 만나시면 그냥 무심코 지나치지 마시고 한번 가만히 다가가서 손을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차가운 돌 너머로 3, 4천 년 전 우리 조상님들의 따스한 숨결이, 그 우렁찬 목소리가, 그 빛나는 지혜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올 것입니다. 너희들도 우리만큼 자랑스럽게 살아라. 우리만큼 강하게 살아라. 우리만큼 슬기롭게 살아라. 이렇게 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 자랑스러운 한민족의 빛나는 역사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이런 감동적인 우리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 그 감동적인 이야기와 찬란한 문화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좋아요 한번, 그리고 구독 한번, 꼭 한번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손가락 한 번이 우리 자손들의 미래를 밝히는 큰 등불이 됩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고인돌 이야기를 한번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고인돌은 받침돌 위에 거대한 덮개돌이 얹혀 있는 거성무덤으로 우리말로는 괴어놓은 돌이라는 뜻에서 고인돌이라고 부르고 한자로는 지성묘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둘째, 우리 한반도에는 전 세계 고인돌의 절반이 훌쩍 넘는 약 4만에서 5만 개의 고인돌이 있다는 사실, 그 가운데 전라북도 고창, 전라남도 화순, 인천 강화도의 고인돌은 2000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셋째, 고인돌은 모양에 따라서 탁자식, 바둑판식, 개석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며 우리 조상님들께서는 쐐기와 물의 힘을 이용해서 바위를 잘라내시고 통나무 굴림판으로 그 거대한 돌을 옮기시고 흙 언덕을 쌓아서 덮개돌을 받침돌 위에 올리시는 정말 놀라운 지혜를 발휘하셨다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넷째, 고인돌은 마을의 큰 어른을 모신 무덤이자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자 별을 새긴 신앙의 자리이며 그 안에서 우리 조상님들의 강한 사쇠, 깊은 정신, 풍부한 마음을
모두 만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느껴봤습니다. 다섯째, 그래서 고인돌은 단순한 돌무덤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아주 일찍부터 강하고 슬기롭고 따뜻한 큰 사회를 이루고 살았다는 자랑스러운 증거이며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아니, 세계가 우러러보는 우리만의 보물이라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작은 한반도 땅에 그 거대한 고인돌이 사방에나 솟아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그 하나하나에 우리 조상님들의 땀과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니 우리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코 작은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부끄러운 역사를 가진 민족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부터 거대한 돌을 들어 올리고 별을 헤아리며 살아온 강하고 지혜롭고 자랑스러운 민족입니다. 그 자부심을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꼭 가슴 깊이 간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손주, 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하고 묻거든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대단하고 말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고인돌이 가장 많은 고인돌의 나라란다. 우리 조상들은 수천 년 전에 이미 거대한 돌을 들어 올리실 만큼 슬기롭고 강한 분들이셨단다. 이렇게 말이죠. 그 한마디가 우리 손주, 손녀의 가슴 속에 평생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뿌리를 깊이 심어줄 것입니다. 놀라운 우리 역사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